과제로 지금 낸 것 중에 26쪽에 7번 그리고 27쪽에 9번 더 없나요? 질문할 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없네요. 자 그러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7번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산소가 추가가 돼가지고 세포 호흡을 한답니다. 사실 이 과정도 해보면 재밌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자, 세포호흡을 하면 세포호흡 어디서 하죠?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이토콘드리아로 따로 배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 근데 무슨 형태로 나와요? 두 가지예요. 열. 그리고 에너지 쿠폰 뭐예요? ATP. ATP. 우리가 써야 되는 건 ATP입니다. 그리고 최종 분해 효소로 최종 분해 산물 결과물이죠. 노폐물들이죠. H2O하고 뭐 나와야 돼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뭘로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질소가 없어요. 질소가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암모니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 기억해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암모니아가 아니고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암모니아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정확히는 어떻게 해주냐면 약간 좀 깊이 들어가는데 아미노산을 먼저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배울 거예요.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혈당량을 늘려주는 호르몬이 사실은 3개예요. 글루카곤. 이게 이제 인슐린의 반대죠. 반대로 생산해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놀림을 받거나 약이 올랐을 때 빡쳐서 흥분해서 생기는 아드레날린. 마지막 세 번째가 요 놈이 이제 내가 말한 요 아미노산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너 이름이 너무 길죠?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코티솔 줄여서 코티솔이라고 해요. 다 배울 겁니다. 적지 않아도 돼요. 다 소개할 거예요. 어쨌든 암모니아는 아닙니다. 그다음 세포호흡에는 효소가 필요하다. 생물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요. 반드시 관여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합니다.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긴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가벼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그다음 11번에 니은이 맞아요. 아, 그거 같이 할게. 같이 할게.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글리코젠. 글리코젠이 포도당을 이제 그 저장해 놓는 형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포도당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예비 연료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얘네가 잘 저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포도당이 매번 들어오면 좋은데 바로바로 채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할해 주는 게 이 글리코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도당으로 바꾸기도 하고 역으로 포도당을 연홍으로 바꾸기도 하죠. 여기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도록 해주는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슐린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인슐린이 이게 바꾸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놈이 나중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혈당량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당뇨입니다. 두 번째 당뇨예요. 그리고 요걸 거꾸로 해주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이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저렇게 역할을 해주는. 아, 글씨가 너무 작네, 세연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갈게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 나중에 둘로 갈라지죠. 물과 이산화탄소로 갈라집니다. 세포호흡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벌어져요? ADP와 인산 하나가 합쳐져서 ATP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소모가 됩니다. 요게 디귿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 과정.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지어가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큰 게 부서지는 거야. 큰 게 부서지는 거. 그렇지. 이 과정이죠. 거꾸로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쳐주는 게 assimilation, 동화입니다. 동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기억. 기억과 미음 과정이 모두 일어나는 기관에는 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간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넘어가는데 첫 번째 뭐예요? 지금 이거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또는 글리코젠 다시 포도당을 저장해주면서 뭐해줘? 혈당량 조절 작용합니다. 간의 기능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일단은 대표적인 거를 적어보면요. 포도당, 즉 혈당량 조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저거 특히 약 같은 거 먹었을 때 약이 흡수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약이 나중에 다 쓰이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근데 약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좋게 작용하니까 약이 사실 그거 뭐예요? 독약이란 말이야. 독이란 말이야. 화학물질. 그리고 화학물질들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주는,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즉 뭐야? 화학물질 해독이에요. 여기에는 알코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나는 사실 이렇게 술을 잘 안 먹지만 그 간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게 술 많이 드셨을 때거든. 근데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을 계속 간이 바꾸다 보면 그게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 화학물질 해독도 역할을 하죠. 이 중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누구요? 암모니아 포함입니다. 그래서 얘가 요소로 바꿔주죠. 이거 말고도 많은 화학물질을 바꿔줘요. 세 번째 뭐예요?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이 스비슨 액체를 만들어주죠. 쓸개즙, 담즙 또는 쓸개즙 생성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니라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으로는 저 정도가 있다.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거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에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 여기 반응을 주면 어때요? 뒤지게 아프잖아. 왜 그래? 아픔을 느끼는 점이 있어서죠. 간을 찌르면 아플까요? 간 쪽이 아플 정도면 큰일 난 거예요. 그쪽은 아픔을 느끼는 게 없는데 간이 완전히 맛이 갔던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무렵에 우리 그 차범근 감독의 아들님이 차두리 형님께서 옛날에 우사 광고를 찍을 때 그 간 때문이야라는 그 노래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내가 차마 그 노래 못 부르겠어요. 너무 좀 부름이 현타가 와가지고 그거는 못 부르겠고요. 찾아서 보세요 유튜브에 간 때문이야 하면 다 나와요. 그 피로 물질을 해독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즉 간이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왜 그런 날 있잖아. 12시간 넘게 잤는데도 뒤지게 졸린 날 있죠.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진짜 오래 푹 잔 것 같은데 막상 졸려. 특히 공부하려고 할 때. 물론 그거 솔직히 님들이 너무 긴장이 풀려서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쩌면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지 무조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하튼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니은 과정이 촉진된다. 그 거꾸로입니다.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디귿 동물방위 디귿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니은 과정에서 이용된다. 자,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데 약간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뭐야?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화작용이라고 그랬죠. 자, 동화작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를 받아요? 아니면 내보내요? 받아야 됩니다. 빨아와야 돼요. 흡열입니다. 흡열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즉 뭐야? 얘네는 에너지를 내놓잖아. 이 내놓은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 과정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걸 씁니다. 그 과정 중에 저걸 써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비록 우리가 글리코젠이 포도당을 어떻게 분해되고 포도당이 반대로 글리코젠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그 과정을 다 배운 건 아니야. 아예 언급도 안 했어. 그러나 적어도 동화작용이 흡열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유추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 과정 전체는 모르지만 에너지를 주변에서 뺏어가야겠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유추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좀 약간의 유추성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 배운 내용 가지고서. 그 다음 11번 물어봤죠. 그것도 같이 좀 볼게요. 자, 포도당이 기억을 받아서 세포호흡한다. 이제 좀 지겹죠? 기억 뭐겠어요? 산소지 산소. 포도당과 산소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문의 산물 포도당이니까 이산화탄소죠. 니은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A는 어떻게 된 거예요? ATP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고 거꾸로 B는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죠. ATP를 합성하는 거니까 ATP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즉 A는 ATP를 소모하는 거고 B는 ATP를 합성하는 겁니다. 근데 세포호흡은 뭐 하는 거죠? ATP를 만드나요? 쓰나요? 만드는 거예요.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를 다 갖다 줘서 자 이거 쓰시면 돼요. 에너지권 이거 쓰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곳이라고.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의 비과정이 일어난다. 맞아요. 이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가에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맞아요. ATP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의 니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내가 3점을 안 줬던가? 그지? 3점은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7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자, 지난번에 영양소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 포도당이 어떤 종류가 있고 단백질이 어떻게 되고 효소들 이런 거 다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멀리 오느라고 좀 피곤해? 정신 좀 차리시고. 그래서 흡수 과정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어지간한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지난주에. 자, 근데 딱 두 개였죠. 지용성. 물하고 안 친한 거냐? 나머지는 물하고 친한 거냐? 그냥 지용성만 기억하면 돼요. 지용성은 뭐 있어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조금 옛날 책에는요 글리세롤이라고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있어? 바이타민 아데크 ADEK 요 6가지 정도죠.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암죽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이 몸에 있는 관들이 혈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림프관이라고 있어요. 림프. 나중에 면역 과정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도 사실 세연이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파주나 이쪽 그 멀리 가다 오면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군사기지 같은 거. 군용작전 도로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막 그 도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크게 막 그 해놓고 이렇게 그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 그 커다란 건물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무너뜨려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군용 작전들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용 작전 도로가 따로 있거든요. 일부는 그런 것처럼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림프구가 바글바글한 것들이 있어요. 그 림프구가 바글바글하게 다니는 관을 림프관이라고 하고요. 그 림프구가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어떤 특정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림프절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편도선입니다. 그래서 왜 편도선 부으면 지지가 아프잖아. 지지가 아프고 열나잖아.
거기가 군용 기지야. 그곳으로 병력이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가 지형성 비타민이. 그렇게 움직이다가 어디쯤 가서 합사하냐? 대정맥 근처 가서, 그러니까 대정맥 거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림프관이 살짝 한가운 데가 있어요. 그걸 하대정맥이라고 해. 우리 그 심장문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하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대정맥 보면서 흡수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대정맥으로 바로 갑니다. 대정맥으로 다이렉트로 와요. 얘네는 별도 흡수 과정 없이 대정맥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이나 다른 데로 움직여서 쓰이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수용성은 얘네는 간 문맥이라는 데로 가요. 이상하죠? 지금 이름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이라는 건 중간에 거쳐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혈관하면 크게 몇 종류 있어? 모세혈관 빼고는 동맥하고 정맥이잖아요. 그거는 from 심장이나 to 심장이냐 이거예요. 근데 얘는 from이 아니지. 심장과 관계없는 거쳐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문맥으로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그 간문맥을 거쳐서 간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왜요? 이 포도당 왕창 들어가면 돼요? 피해? 난리 납니다. 그럼 진짜 난리 나요. 고혈당으로 확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올라는다. 솔직히 다 뺄 수가 없잖아. 간이 한계가 있잖아. 그 정도 다 못 뺀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를 그냥 나보내면 안 돼. 그럼 진짜 난리 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선을 좀 쳐서 좀 쳐내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르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치 뭐랑 비슷해. 여러분들 여기 2층에서 1층으로 불나갖고 점프 그냥 한다 생각해보세요. 다리 어떻게 되겠어? 아장나지. 잠깐 부러지지. 다리로 부러 떨어지면 다행이지. 머리도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매트리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 똑같은 충격이지만 덜 아프겠지? 덜 아프겠지 그래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충격을 줄여줘야 돼요. 충격의 그 데미지랄까? 그런 어떤 그 혈당의 그 상승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5단원 배울 때 포도당이랑 이런 거 갖다 주고서 따로 영양소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폐순환을 통해서 산소 들어가는 얘기는 하지만 따로 영양분을 보충받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잘 생각해봐. 진짜 안 그래? 대순환 잘 생각해봐. 왜요? 여기서 하기 때문이야. 대정맥에서 간을 통해서 오는 일부 혈액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구태여 영양소 보충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대정맥관 보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 없이 그냥 저기 대순환이랑 폐순환하기 바쁜 거야.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흡수 과정은 이 정도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저기 그 흡수 내용이라든지 당 종류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렸어요. 다 생략을 하고 그다음 산소. 사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치? 이거 다 어디서 했어? 님들 내시이죠? 그치?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 어디서 일어나요? 폐포죠? 폐포. 폐에서 일어나죠. 정확히는 폐 속에 있는 폐포 그 주변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요렇게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기관 이걸 뭐라 그래? 공기의 관 줄여서 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기관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죠. 이게 뭐예요? 기관지입니다. 여기 염증 생긴 게 기관지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허파가 이렇게 딱 매달리죠. 그림 못 그렸는데요 라고 하면 나도 할 말 없어. 내가 그림 실력은 안 좋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C 받는 과목이 두 개예요. 미술하고 체육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쌤 그림 너무 못 그려요 라고 투덜대는 애들이 종종 있었거든. 진짜 때려버리고 싶어서. 사람 몸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허파가 지가 알아서 눌렀다 줄었다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허파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풍선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얘네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맞습니다. 갈비뼈. 요 아래 갈비뼈죠. 그래서 여러분들 CPR 아시죠? 이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할 때 거의 높은 확률로 갈비뼈 어떻게 돼요? 부러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시죠? 여러분들이 CPR 열심히 해서 사람 살렸어. 근데 이 사람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여러분 물어낼 필요 없어요. 그건 책임이 없어. 왜? 내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이 사람 살리려고 빌수당한 건데 이거 왜 물어줘?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거 달라고 안 돼요. 양심도 없지. 사람 살렸는데. 어쨌든 이 갈비뼈가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요 가로막 요새는 가로막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횡격막이라고 많이 나와요. 늑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비뼈는 늑골. 그래서 늑골골절 이러면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횡격막이 좀 중요한 녀석. 이 횡격막이요. 어떤 일시적인 경련을 팍 일으키면 여러분들 몸속에 NK셀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암세포랑 이런 바이러스들처럼 조지는 애거든요. 내추럴 킬러예요. 암세포만 골라주게. 여러분들 암세포 항암 치료는요 방사선으로 하죠. 근데 방사선의 문제가 뭐냐면 정상세포를 다 조져. 다 조져. 어쩔 수가 없잖아. 거기서 정상세포가 뭔지 이건지 어떻게 알아. 물론 맘 같아서 아이언맨에 있는 그 피아시클 거기처럼 파파파팍 이루고 싶지만 그게 되냐고.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세포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NK셀은 암세포만 찾아서 죽입니다. 전문적으로. 자, 요 가로막이 하고 이렇게 경련되는 거 뭘까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란 얘기예요. 많이 웃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는데 왜 여러분들 그 주차장 안내하는 그런 그 요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백화점에서 점원분들 있지. 그분들 억지로 막 미소 띄면서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러잖아. 아이씨 나도 들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하여간 그분들이 이제 사회 그 영업 미소잖아요. 억지로 그것도 효과가 있대. 있대요 진짜로. 지금 뭐라? 많이 웃고 다니셔라. 웃고 다니면서 NK셀을 많이 만들고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웃음으로 해악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자 어쨌든 개소리 그만하고요. 자 여기 들어오는 흡기죠 흡기. 들숨이지. 이 시기는 갈비뼈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갈비뼈는 올라가야 되죠. 반대로 가로막은 내려가야 됩니다. 전문 네 글자로 뭐예요? 가롤간에예요. 가롤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 정확히는요. 갈비뼈도 근육이 두 개 있어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외늑간근. 갈비뼈 사이 근육이라는 얘기야. 외늑간근이라는 게 있고 내늑간근이라는 게 있어. 거기서도 바뀌어요. 외순회이에요.
외늑강근은 수축이 되고 내늑강근은 이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요. 다만 여기에는 옛날에 했던 거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파트가.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간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원리는 뭐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압차에? 대기업보다 그럼 높으면 사는 건가? 아니에요. 확산. 확산이지. 그 뭐예요? 아 뭐예요? 기체의 농도 차이의 확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농도 차이의 확산입니다. 또는 조금 화학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면 분압 차이의 확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압 차이의 확산. 왜냐하면 그 압력의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압차라고 얘기를 해요. 분압차이의 확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뭐다? 산소가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사실 조금 주긴 하는데 아주 크게 주진 않고요. 각자의 확산 과정에서는 크게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와, 나 여기 있는 산소 다 먹을 수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숨 쉰다고 그렇게 다 못 마십니다. 선생님 이 기체 다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고장이냐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거기서 반까지밖에 못 갖고 가. 왜? 확산이잖아요. 확산은 100% 흡수가 안 돼요. 반반까지밖에 못 가. 역전이 못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를 다 마실 일은 없다. 아무리 과호흡을 해도 그럴 일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이것도 쉽죠? 어디에요? 이거 순환이죠. 순환.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심장을 이렇게 분해했을 때 해부해서 보면 크게 이렇게 4개거든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야? 좌 아니죠? 오심방. 여기가 우심실. 어디서 누가 좌 나왔어? 누구야? 좌 누구야? 여기가 좌심방이죠? 여기가 좌심실입니다. 심방과 심실은 아실 거예요. 심방은 뭐예요? into 들어오는 거죠. 심실은 from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무자가 바뀌었죠? 왜요? 본인 우리가 보는 건 누워있는 세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학기 1학년 때 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 나는 중학기 1학년 때 배웠어요. 여기 심장 구조를. 우자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 왜 우자가 바뀌었는지 말이 안 나와. 왜 바뀌었지? 내가 좌우를 잘못 알았나? 아닌데? 뭐지? 근데 물어보려니까 좀 민망해. 그래서 안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쭉 봤더니 아 맞다, 이거 해본 사람 보는 거지? 누워있는 사람 보는 거지.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맞지. 그렇게 혼자서 찾아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이런 것도 써줘야 돼. 아니 나처럼 이렇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근데 교과서는 그런 배려를 안 해줘요. 솔직히 그 교과서가 나도 쓰지만 노잼이긴 해. 특히 역사 교과서 같은 거 진짜 노잼이긴 해. 어쨌든 이렇게 좌심방 좌심실 여기가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판막 있죠. 여기 사이에도 판막 있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동맥하고 나가는 곳에도 있어요. 동맥하고 나가는 곳에. 이 판막 모양도 얘네는 다 외웠었어. 2천판, 3천판, 반월판 해가지고 옛날에는 판막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2천판은 뭐냐면요. 판막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열렸다 닫히고 열렸다 닫히고. 근데 두 조가 둘로 쪼개졌다가 닫히면 이게 2천판이에요. 두 개로 되는 거. 두 개로 되는 게 2천판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핀볼에 있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핀볼 모양으로. 핀볼에 있는 막대기처럼 된 거. 그게 2천판이고요. 반씩 된 거지. 세 개로 되는 게 3천판입니다. 세 개로 되는 거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 모양처럼 이렇게 세 개로 되는 거. 반월판은 그럼 뭘까요? 반달월, 반달 모양. 반달 모양이 된 거예요. 반달 모양. 궁금하시면 생물학 교과서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사 내지는 생물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물리학자보다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간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죠? 어디로 가요? 대동맥이지. 온몸 순환하는 데잖아, 그죠? 여기서는 온몸으로 가죠. 이렇게 온몸 타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 이리로 가죠. 대순환이. 반대로 여기서 어디로 가? 요패 거쳐갖고 이렇게 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동맥이 나가는 거고 정맥이 들어온다. 이건 맨날 했으니까 뭐 잘 아실 거고요. 산소 운반, 영양소 운반은 잘 아실 거고 산소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산소는 누가 옮겨줘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옮겨줍니다. 헤모글로빈. 단백질이에요. 이 안에 쇠가 들어있습니다. 철이온. 그 철이온이 산화가 돼요.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빨간 거예요. 뭔 소리야? 님들 그 철봉에 있는 색깔 있죠? 그 녹슨 철봉. 그 색깔이 여러분 적혈구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붉은기 도는 갈색이지, 그치? 그 여러분들 그래서 범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혈액 같은 거 뿌릴 때 뭐 나와요? 루미놀 시약이라고 얘기하죠? 루미놀 시약, 그죠? 그 루미놀 시약이 요 헤모글로빈 반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루미놀 시약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녹슨 철이 있으면 그 반응이 나요. 그래서 루미놀 시약 가지고 이거 혈액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몇 번 그런 적이 있대요. 형사들 중에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찾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루미놀 시약이 이거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와는 결합력이 1이면 여러분들 연탄가스가 왜 무서운지가 드러나요. 연탄가스 정확히 일산화탄소요.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 결합력은 얼마나 될까요? 200입니다. 자, 이거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친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게임하고 친한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확 나오지. 저는 게임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틱톡 아니면 오빠들 보는 연예인 오빠들 보는 그 친화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거. 취미 활동과의 친화도와 공부와의 친화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 공부가 더 좋은데요 라고 하는 찐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나도 있긴 하지만 공부와 친화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나는 높은 편이지만 게임하고 비교해서 높냐? 1대 200까지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지.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 찐 광기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새학기에 나오면 교과서 맨날 읽었던 사람이거든. 전공고 다 봤어 나는. 좀 광기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게임에 대해서는 안 좋아했던 건 아니긴 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붙으면 산소가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으면 산소가 남아가지고 그 피가 되게 발그레해진대. 원래 그 여러분들 모세혈관이나 정맥 피 보면 약간 검붉은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동맥 피는요 새빨개요 상대적으로. 물론 동맥 피 보면 큰일 난 거예요. 동맥이 터졌다는 얘기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찔려갖고 생기는 거는 동맥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맥이 터질 정도면 큰 사고 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산화탄소는요 헤모글로빈이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탄산음료 형태로 옮겨집니다. 탄산으로 혈장이 녹아 있어요. 대부분 혈장이 녹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는 헤모글로빈을 옮기기도 해요. 근데 전체 이산화탄소가 100이면 90% 이상은 물에 녹습니다. 90% 이상은 물에 녹아서 움직여요. 즉 뭐다? 혈장을 못 만든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각이 대충 48분인데 좀 쉬었다가 노폐물 생성과 배설부터 지속적인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여긴 다 쉬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